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재외동포청 청사가 송도국제도시 부영 송도타워에 들어섭니다. 외교부는 관심이 집중됐던 청사를 확정 발표했는데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 행사를 열어 인천을 750만 재외동포의 거점이자 고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각 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펼쳐집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인천 앳뜰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121년 전 근대 이민의 출발지였던 인천. 서울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재외동포청 본청은 결국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우리 인천에 유치된 것은 인천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000만 세계 초일로 도시 인천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하며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국적이나 병역, 세금을 비롯해 해외 이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인천이 재외동포들의 거점이자 고향이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뛰어넘도록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750만 재외동포들이 바로 인천을 통해서 거주, 문화, 관광, 교육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연수구 송도로 결정된 가운데 외교부는 16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부영 송도타워를 청사로 최종 낙점했습니다. 151명 규모의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국과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실 등으로 구성되며 개청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인천기점을 일반 도로화하는 인천대로가 착공합니다. 지하에는 도로를 뚫고 상부에는 도시숲이 조성되는데요.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되는데 오는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갑니다. 옛 경인고속도로였던 인천대로를 일반 도로로 바꾸는 공사로 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를 잇고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해 원도심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전체 구간은 무려 10.45km에 달합니다. 세 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며 이 중 1-1단계 구간이 먼저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구간은 인천기점에서 독배로까지 약 1.8km로 왕복 6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1단계 공사 기간은 40개월로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1-2단계 독배로에서 주안산단 구간은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단계인 주안산단에서 서인천 IC 구간은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중앙부엔 도시숲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할 예정으로 동서로 단절됐던 지역 간 왕래가 원활해지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103층 이상의 빌딩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송도 6809 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안가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랜드마크 타워는 특정 층수를 못 박는 대신 103층 이상 표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송도 6809 개발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민간 사업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송도 6809 개발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송도 6809는 문화와 관광, 레저, 업무단지가 결합한 도시로 조성됩니다.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와 바다로 이어지는 해안 테마파크, 국제 업무지구가 포함된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마이스 산업의 거점 도시, 또 도심에 살지만은 숲속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녹색 환경 도시. 123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보다 높게 세워질 것으로 기대됐던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는 높이 420m,
103층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 건물의 높이보다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마리나 베이샌즈는 57층에 194m, 200m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나 베이샌즈가 우리 롯데월드타워보다 못지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그 디자인 시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유정복 시장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선 8기의 핵심 사업인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6809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꼭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이 다짐을 우리 한번 같이 공유하자. 당연히 시와 경제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2006년부터 추진됐던 송도 6809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업자 측은 기본 협약 체결 이후 행정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년 뒤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은 송도와 영종, 청라 등 3곳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죠. 인천경제청은 여기에 강화 남단과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에도 착수하는데요. 이번 구상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 홍콩시티 개발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섭니다. 경제청은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강화 남단 18.92제곱킬로미터와 수도권 매립지 16.85제곱킬로미터 등 총 35.7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원더심의 균형 발전, 그리고 성공적인 초일류 도시 도약과 뉴홍콩시티 건설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달 중 입찰 공고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여건과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고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과 투자 용지 확보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진행합니다.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 첨단 산업, 그리고 관광 레저 산업 허브 기능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이듬해인 2025년 말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최근 검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 재공사를 요청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장.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무너졌습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부풀었던 입주 예정자의 기대감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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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함에 어른은 물론 아이까지 피켓을 들었습니다. 뺑소니라고 표현을 한 점은 전혀 저희 입주자들과 소통이 없었습니다. 보통의 차량 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돌보는 그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 전혀 입주자를 보호하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를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르게 철근 30여 개를 빼고 시공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철근 누락이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합니다. 저희 입주 예정자 협의회도 물론 입주 예정자 분들을 대표해서 시행시공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최대한 1666세대 세대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서 차분히 조사 결과도 같이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도 직접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대응을 할지는 좀 고심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조사와는 별도로 시행사인 LH와 합동 조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조사팀은 건설 관련 기술사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남동구의 한 아파트는 담벼락을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갈라져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집안 침하로 싱크홀이 우려되는 지역도 있어 걱정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남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차가 주차된 담벼락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아예 쩍쩍 갈라져 콘크리트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이미 두동강 난 기둥은 무너질 듯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남동구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장마를 앞두고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걱정이 엄청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밀려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다고 자체 돈으로 하려니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사서 어떻게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인근의 또 다른 골목길,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깨진 아스팔트 사이로 집안이 침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중간 부분이 움푹 패여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이 골목길 바로 옆에는 10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11월 준공 전 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올여름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걱정이 되죠. 비가 왔을 경우 이대로 그냥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 파손된 도로가 그대로 씻겨 내려가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도로를 보수할 수 있도록. 남동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15일부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약 3주가 지났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을 둘러보니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잡힙니다. 오셔갖고 보행자한테 방해를 드렸거든요. 보셨나요? 신호 위반이시고 금액은 6만 원, 벌점은 15점 들어갑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주세요. 운전자들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요? 현장에서 보시면 운전하시다가? 저 차도 봐야 되고 일단 신경 쓴다고 했는데 좀 끝나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기준을 제대로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네, 그리고 신호도 분명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있다가 빨간불을 받기 상태에서 이제 멈추고 왔는데 그건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은근히 속상하고 그래서 정말 교통 잘 지키는 편인데. 다른 운전자는 분명 정지했다며 단속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관련 법규를 설명합니다. 아니, 너부터 서 있다는데 그걸 저쪽에 너부터 서 있는 아빠도 마시고 선생님. 야, 미치겠네. 횡단보도 앞에 무조건 정지하셔야 돼요. 아, 자꾸 이거 갖다
횡단불 실수하 있었잖아 그래요. 안 섰잖아요. 횡단보도에서 서셔야 된다니까요. 빨간불이면.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을 시작하고 약 3주. 인천 지역에만 모두 381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정도가 단속된 겁니다. 경찰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에 차량이 일시정지를 함과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차량도 같이 일시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방 차량 출발과 동시에 나도 한번 다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앞에 차량이 일시정지를 했지만 두 번째 차량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2,354건, 사망자도 21명에 달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에는 청년 인구를 살펴봅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 10년간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CN 최현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청년층의 유입이 꼽힙니다. 청년들은 왜 완주를 택했을까요? SK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북 완주군의 인구는 94,776명. 지난 10개월 동안 3,642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비롯해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완주군만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 인구의 유입입니다. 전체 늘어난 인구 가운데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은 38%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청년들에게 완주군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한적한 농촌 마을의 작은 빵집.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귀촌한 34살 청년 김용현 씨의 일터입니다. 결혼 전부터 귀촌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완주라는 도시를 알게 됐고 결국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1시간씩 걸리면 너무 힘들고 거기다 병원 같은 것도 가야 하는데 너무 멀면 또 힘들다고들 하고, 근데 청년들이 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는 주변에 너무 그런 도시들이 잘 돼 있어요. 가깝게. 편의시설, 문화, 의료 등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하지만 전주와 익산 등 인접한 대도시의 뛰어난 접근성은 귀촌 결심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 특히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고산면에서 막걸리를 빚는 34살 전은경 씨는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완주군의 귀농 귀촌 지원책을 통해 정착한 사례입니다. 서울은 사실 너무나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소규모주류 제주장도 너무나 많고, 근데 완주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주를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농촌에 머물며 영농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도 매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1년까지 머물며 귀농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작물 같은 것도 키워가시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 고산면 청촌방앗간이라는 곳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완주군에는 모두 3곳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4년 전 귀촌해 이곳의 운영까지 맡고 있는 조아란 씨는 이제 또래 청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마을에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여기 어디 집이 나왔어. 그럼 필요한 청년들에게 소개해줘. 해서 실제로 집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그렇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친구들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로의 접근성, 또 청년 중심의 귀농 귀촌 정책, 그리고 청년 거점 공간까지. 여기에 더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완주 유입의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 대학의 경우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학교. 본격적인 대면 강의가 재개된 캠퍼스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무섭게 오른 물가 탓에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학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니까 교재 사는 거라든가 이제 식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많이 드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담은 내년부터 창원 지역 대학 신입생이라면 덜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새내기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새내기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주소를 창원시에 1년 이상 둔 시민 중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교를 진학하는 만 34세 이하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인재를 창원에 머물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청년층의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 2018년 기준 21만여 명이었던 창원의 청년 인구는 4년 사이 2만 5천여 명이 줄어 현재 1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아래인 18.5%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지자체가 나선 우회적 지원. 창원시의 새내기 지원금이 위기의 지방 대학을 살리고 청년 인구 지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서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지역마다 귀농 귀촌 인구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연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귀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 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시가로 22억 원대,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이미 5만 명분은 수도권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대들도 가담했는데 경찰은 총책 등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주차돼 있는 한 승용차를 덮칩니다. 이 남성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 차량에선 주사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집안 곳곳에도 하얀 가루들이 발견됩니다. 책상과 의자, 침대 등에서 발견된 건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모두 마약류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7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반입한 마약류는 시가로 22억 원 상당,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5만 명분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구매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왔습니다.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대량으로 매수, 이를 작게 나누어 비닐랩으로 포장한 후 특정 신체 부위에 숨기고
속옷을 겹겹이 입는 수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했으며 이들 일당은 운반책과 모집책, 관리책을 두고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유통시켰습니다. 마약 판매책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겁니다. 배달책에는 10대 청소년들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총책인 A씨는 면접을 통해 체격이 큰 남성들을 직접 뽑고 조직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마약을 함께 투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약정가가 없습니다. 그거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세관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마약정가나 이런 애들 따로 분류해서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밀반입을 한 겁니다. 경찰은 시가 8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9,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76명 중 총책 6명에 대해선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마개 인천, 짠물 인천과 같이 그동안 인천을 수식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천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굴해 이것을 지역의 브랜드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악마들이 사는 세계란 뜻의 마개 인천. 인색한 사람들이 많다는 짠물. 그리고 지역 비하로 논란이 됐던 이부 망천까지. 그동안 인천을 수식하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인천은 짠물의 도시가 아니죠. 작년에 그 사랑의 온도탑, 그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도시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이 우리 인천 시민들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 3,188건. 인천은 평균보다 적은 3,161건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9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897건으로 5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관련 보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이란 지역명이 포함된 사례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렇게 범죄율이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통계로 또 나오고 있는데 인천 지역명이 과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종의 제목 폭력, 헤드라인 폭력 이런 것이 아닌가, 그 폭력에 인천이 좀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언론 보도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거 형사사건으로 보면 변사입니다, 변사. 근데 왜 며칠에 걸쳐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지역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각을 시키고 하느냐. 개선책을 찾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지역의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인천 언론인 클럽과 인천사랑 유포럼 공동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도시 브랜드는 도시가 과거부터 축적해온 정체성에 미래 비전과 목표가 더해져 만들어집니다. 최근엔 도시 브랜드가 지역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 만큼 인천만의 독특한 매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다른 도시에 가거나 누군가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인천에 산다는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시점에 이미 와 있어요. 대규모 도시든 소규모 도시든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데 평균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송도의 한 아파트에 혹파리떼가 출몰했습니다. 주민들은 밤만 되면 출몰하는 혹파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집은 이것도 걱정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틀 사이에 시커먼 벌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날벌레의 일종인 혹파리 사체입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가 출몰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도
있나요? 네, 있죠, 많이 있죠. 45만 원 주고 방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덜 나와요. 참다 못해 사비를 들여 방역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희는 다 청소하고 나왔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세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3차까지 방역을 해준다고 하지만 약제를 반복 사용한 공간에서 생활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제일 문제는 일단은 뭐 건강상 처음에는 이게 약간 혐오스럽고 뭐 이걸 매일 치워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은 이게 약간 건강에도 안 좋겠다. 새집주 부분이라든지 베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돈 들여서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방역을 계속 해대니까 또 공기 질도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송도에서 혹파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주로 붙박이장과 화장대 같은 가구 내부에서 서식하다 성충이 되면 외부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파리가 나온다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일부 세대는 아이의 가구를 전부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며 일부 세대의 가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교체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전세 가격 하락 이후 우리 지역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상 법정 다툼까지 준비하는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미추홀구만큼 늘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부천 지역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 신청은 100건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20건을 넘더니 이사철인 올해 3월 232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197건이나 나와 50여 건 안팎이거나 그 밑에 머무른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올해 미추홀구와 부평구, 서구와 남동구에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미추홀구와 서구, 부평구 지역 임차권 등기 신청은 지난 1월까지 모두 100건 이하였는데 2월 들어 갑자기 200건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197건과 173건을 기록해 전세보증금 분쟁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꼭 가야 될 분들은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집들도 있고 지금 뭐 이사를 못 가고 주인하고 계속 논쟁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심각합니다. 임차권 등기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나간 뒤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분양받아 입주일이 다가오는 등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제도인데 계속 살고 있는 세입자처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는 집들은 새로운 세입자들이 복잡한 부동산으로 보고 입주를 꺼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전세금을 못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오는 다른 세입자들은 순위에 밀리게 되죠. 그러면 그 집에 안 들어가게 되죠.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면서 우리 지역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2년 전 전세가보다 싼 가격에도 집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강화 교동도에 축구장 20개 규모의 화계 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와 오색 테마 정원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원 첫날에만 5,000명 이상이 방문해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너도 나도 사진 찍는 손길이 바쁩니다. 아름다운 배경에 저마다 포즈를 취하며 순간을 간직합니다. 18만 본의 다양한 수목과 관목, 화초류가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인천 최초의 지방공원인 화계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순간 강화도에도 이런 게 생겨서 오늘 저희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한 4, 5년 만에 동창회에서 왔는데요. 너무너무 좋고 이곳을 오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화계정원의 면적은 14만 6,900m로 축구장 20개 규모에 달합니다. 물과 역사, 문화, 그리고 추억, 평화, 치유를 주제로 5색 테마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1.8km의 모노레일을 비롯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합니다. 특히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2색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7km 떨어진 북한 연백 평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와도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처음 여기 개방했는데 엄청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잘 되겠어요, 여기. 관광객들 많이 오고 여기 재밌고 볼 게 많아요.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 화계정원 개장 첫날 방문객은 5,500여 명. 접경 지역 교동도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우리 강화군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북의 연백평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화계정원 조성엔 민자 115억 원을 포함해 48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강화군은 산림휴양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화계정원을 서북단 최고의 관광 명소로 가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올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엿새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2025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지휘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에서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펼친 상륙작전. 한국 전쟁의 전황을 단순히 뒤집으며 작전 성공 이후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인천시 유관기관 대표, 종교계, 학계, 언론계 대표 등 75명이 위촉됐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지원체계 구축, 관련 프로그램 발굴, 중장기적 기념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초청하는 일회성 행사 대신 올해부터 기념 주간을 정합니다. 인천항 크루즈 부두, 내양 8부두, 월미도 일대에서 열리며 총 사업비 2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기간 기념식, 인천 상륙작전 재현 에어쇼, 국제포럼과 함께 평화축제,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국제행사로 거듭날 거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현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9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 제 꿈은 3년 뒤에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에는 8개국 참전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